고혈압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고혈압 상식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때 혈압을 재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혈압이 높게 나오면 역시 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팠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혈압은 정말로 아무 증상이 없어요. 환자분들이 제 외래에 오셔서 혈압약을 드시고 머리 아픈 게 없어졌다, 어지러운 게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과학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본인은 병원 와서 본인도 기분이 좋고 의사들도 기분이 좋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 증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죠. 오래된 고혈압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오셔서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정상이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혈압이 200이 되면 내부 정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문제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머리가 아팠는데 혈압을 쟀더니 150이 나왔어. 이건 뭐야? 이건 고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어 올라간 고혈압이에요. 순서가 반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혈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고혈압이라는 용어가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고혈압 증상이 뭐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익숙한 용어라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고혈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조차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혈압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이 바로 고혈압이거든요. 우리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 요인으로 항상 1번을 고혈압으로 얘기하는 건 고혈압에 익숙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제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고혈압 자체가 이런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기여도가 항상 1등이에요. 나머지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 고혈압이 가지는 해악성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코피가 터지는 건 고혈압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코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 모세혈관의 압력은 고혈압이건 아니건 그 정도 모세혈관의 혈압에 압력을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코 안에 모세혈관이 나빠서 터진 거예요. 그리고 뒷목을 잡게 되는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이 직립성 동물이기 때문에 다들 기어다니는 동물에서 이렇게 딱 서서 우리가 이 무거운 머리를 평생 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무거운 머리의 균형을 잡고 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과 머리뼈, 근육의 엄청난 하중과 운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팔, 다리, 허리만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이 머리뼈, 근육이 엄청난 근육통을 발생시켜요. 여러분들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근육이 아픈 겁니다. 대부분 머리 주위 근육통이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만성두통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고 일부 환자들은 머리 안쪽 혈관 운동 불안정으로 생기는 편두통 환자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뇌조직이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원발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두통의 대부분입니다. 실제 뇌가 망가져서 생기는 두통은 2차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뇌졸중이 발생할 때도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평상시 고혈압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 혈압이 정상일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한번 혈압을 재면 160, 170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제가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맥박과 함께 우리 몸의 생리활동을 조절하는 아주 기본적인 반응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혈압을 올리고 맥박수를 빠르게 해서 혈류를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 안에 중요한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빨리 보내는 거예요. 심장과 혈관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는 상태는 이렇게 우리가 반응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혈압이 높은 걸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편안히 쉬고 있을 때 일반인들이 쉴 때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 된다 하는 수치가 120, 80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증상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고 순전히 혈압이라는 수치를 측정해서 안정했을 때 이 이하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로 고혈압이다. 이 사람은 평상시 안정 상태에서도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고혈압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고혈압에 내가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럼 혈압이 너무 낮으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이하는 위험하다라는 그런 혈압은 존재하지 않는데 얼마 이하는 위험하죠. 그걸 우리가 의학적으로 뭐라고 하냐? 쇼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져서 위험한 상태를 딱 두 가지만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멀쩡하던 사람이 병원에 와서 치료받다가 쇼크에 빠져서 혈압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 이건 응급 상황이고 중환자 치료받는 상황이니까 일반인들이 아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두 번째로는 환자분들이 특히 혈압약을 먹다가 생기는데 앉아 있거나 혈압을 잴 때 괜찮았는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실신하는 줄 알았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이 체위에 따라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겁니다. 기립성 저혈압만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황에서 떨어지는 혈압이 안 좋아요. 특히 마르고 젊은 여성분들이 본인 혈압이 평상시에 잴 때 나는 100을 넘어본 적이 없다. 난 그래서 혈압이 너무 낮은 게 문제다 라고 하는데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 혈압입니다. 본인한테 그 정도 혈압이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고혈압이 되면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분들 다 140 갑자기 넘어 150 이렇게 되십니다. 삐쩍 말랐는데 똑같이 50세 넘어가면서 순식간에 고혈압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는 저혈압이라서 나중에 고혈압 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럼 고혈압이 우리 몸에서 특별히 어디에 더 나쁠까요? 뇌가 제일 나쁩니다. 뇌는 거의 물입니다. 이게 비중이 물과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물속에 혈관이 있는 수준이라서 이 뇌가 혈관벽을 지지할 힘이 거의 없어요. 높은 혈압이 이 혈관벽을 치게 되면 혈관벽이 다 그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고혈압에 가장 취약한 장기가 가장 중요한 뇌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느 정도 거동은 할 수 있어도 고혈압에 의한 혈관성 치매가 오는 이유가 오랫동안 고혈압을 방치하는 바람에 계속 전반적으로 뇌혈관이 계속 고혈압에 의한 손상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혈류 상태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가 제일 위험하다. 가장 중요한 장기인데 제일 위험하다. 그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정상인에서 초기 고혈압인 분이 폭염 때문에 갑자기 고혈압이 위험하다 뭐 이러지는 않겠죠. 근데 본인은 고혈압이 초기 상태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고혈압이라서 이미 혈관 변성이 온 고혈압이다. 라고 하면 본인이 이제 이 정도 폭염이나 탈수 이럴 때 혈압 변동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어 혈압이 올라갔는데 탈수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그걸 또 올리려고 막 혈압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자율신경계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혈압에 소금이 문제라는 영상도 있고 아니라는 영상도 있죠. 둘 다 맞죠.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소금을 먹으면 우리는 소금을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뇌나 십이지장 입장에서는 짜게 먹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과거에 소금이 고혈압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신 분들은 고혈압이 소금 때문에 왜 생겨요? 라고 하면 소금의 염화나트륨의 그 소듐, 나트륨이라고 하는 부분이 삼투압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물을 끌고 다니는데 소금을 먹으면 물이 많아지니까 혈장량이 증가돼서 고혈압이 생긴다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과학자분이요. 그래서 잘못된 얘기다. 그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즉 혈장량이 올라가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어도 여러분 혈액 검사하면 이 나트륨 수치가 아주 일정해요. 우리 몸에서 그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먹는다는 행위 때문에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기능적 고혈압 상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금만 그러냐? 아니겠죠. 매운 걸 먹어도 그렇고 쓴 걸 먹어도 그렇고 짠 걸 먹어도 뜨거운 걸 먹어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이다. 그럼 기능적 고혈압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분인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2차적으로 기질적 고혈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심장과 혈관이 동일한데 혈액을 많이 줘야 하는 상황이 언제 생기겠어요? 살이 많으면 생기겠죠. 비만이 되면 우리 심장과 혈관은 비상 상태예요. 거의 동일한 수준의 혈액을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맥박을 더 빨리 뛰어야 되고 혈압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비만이 되면 필연적으로 고혈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못된 식습관, 건강습관과 비만이 당연히 과학적으로 고혈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40 정도까지는 기능적 고혈압 상태에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습관을 제거하거나 비만을 해결하시면 정상 혈압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꾸준해야 되는 거지 일시적으로 하시면 다시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의 그런 식습관 때문에 2차적으로 기질적 고혈압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엔 약을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혈압을 높이는 최악의 식습관을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진짜 앞장서서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과거에는 매운 걸 먹는 걸 그렇게 자랑하는 문화가 아니었는데 매운 거 못 먹으면 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아주 깜짝 놀라고 경악스러운 문화가 되겠습니다. 매운 걸 잘 먹는 사람은 똑같이 위가 손상이 돼도 덜 느끼는 거고 예민한 사람은 알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맵다고 느끼면서 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도파민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매운 걸 먹다 보면 조금씩 매운 게 좀 더 늘어나긴 하는데 매운 음식에 중독되기도 하는데 도파민이 연계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자극들은 다 중독이 됩니다. 아무튼 맵거나 짜거나 뜨거운 거 다 위가 깜짝 놀랄 만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압이 상당 기간 올라가게 돼요. 하루 3끼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올라가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고혈압 음식이다 이런 거는 딱히 없고 위가 그렇게 놀라지 않을 만한 그리고 건강에 좋다고 하는 골고루 그런 음식들을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사실 그렇다고 사람이 어떻게 맨날 그런 것만 먹고 살겠어요? 매운 것도 먹고 어쩌다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쩌다 그렇게 드셔야 되는 거지. 그런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달 음식이 좀 짜기도 하고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맛있잖아요. 근데 맛있다고 느끼게 되면 되게 과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건강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이 조미료를 덜 친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덜 먹게 하려고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더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장게장을 먹으면 이게 왜 밥도둑이라고 하게 되냐면 그 짠 맛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탄수화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더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배달 음식이 나쁘다고 얘기할 건 아니고 본인이 정확한 계획 내의 칼로리를 이렇게 먹겠다. 맛있어도 여기서 중단하겠다 하면 딱히 저는 배달 음식이 나쁠 이유가 없는 거고, 다만 이게 너무 자극적이라서 이 음식만 계속 먹다 보면 내가 결국에는 더 많은 칼로리를 먹게 돼서 살이 찔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걸 스스로 잘 알고 체중을 재면서 경계하면 되겠죠. 일부 성분들 중에는 약초나 여러 가지들 중에서는 사실 혈당도 좀 개선이 되고 혈압도 떨어지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음식으로 하시는 건 그렇게 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혈압이나 혈당에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 천연물 내지는 그런 것들 약간 가격도 비쌀 텐데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런 게 약간 높다면 죽을 때까지 문제가 되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악화가 됩니다. 고혈압의 약물은 현재 굉장히 많은 제약회사들이 혈압약을 개발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은 거의 개발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다 개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고혈압약이 나온 지도 수십 년 됐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큰 제약회사들에서 고혈압약을 개발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이 혈압약들의 신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많은 약들을 이미 충분히 다 개발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처방하고 쓰느냐는 의사와 환자의 영역에 넘어와 있어요. 고혈압 관련된 신약을 기다릴 건 아니고 인류는 이미 모든 고혈압약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4가지 카테고리로 수십 종의 혈압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혈압약을 다 듣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99.9% 노력만 하면 다 정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고혈압을 치료하는 원칙은 환자분한테 건강생활을 하고 필요하면 약을 써서 혈압을 안 높게 한다는 뜻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 혈압이 높은 것 자체는 우리 몸에 아무 해를 주지 않아요. 높은 게 오랫동안 축적됐을 때 혈관이 망가지는 게 비로소 합병증이 나오는 거예요. 즉 고혈압의 치료 원칙은 일생 동안 살면서 높은 고혈압 기간을 줄이는 겁니다. 혈압약을 썼을 때 환자분은 평상시엔 증상이 없다가 부작용을 새로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혈압약을 쓰게 되면 몸이 약간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게 되면 불편해집니다. 대부분 불편해지죠. 약간 무기력해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 고혈압이 오래됐는데 방치하신 분들일 경우에 혈압약을 먹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이 백발백중 생깁니다. 어떤 약을 먹든 간에 일어났을 때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이 부작용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혈류역학적으로 평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1~2달 내에 대부분 적응되면서 없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정상 혈압으로 적응되는 과정을 빨리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혈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혈압계를 여러분들 스스로 사서 재는 것입니다. 혈압계가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정확해지고 너무 값싸졌습니다. 대부분 혈압계들이 정확한데 그렇다고 비싼 걸 살 필요가 없습니다. 5만 원대 정도 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팔뚝용을 사는 게 정확합니다. 집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재셔야 되냐면 오후 10시쯤에 여러 활동을 하고 적어도 10분 정도 안정을 취하시고 식탁에 앉아서 팔뚝, 심장, 혈압계를 동일한 높이에 두고 편안히 쉰 상태에서 한 2분 정도 명상하셨다가 버튼을 누르면 혈압이 나올 텐데 쳐다보지 마시고 지우고 다시 하세요. 2번째 잰 혈압을 재봤는데 본인 혈압이 집에서 140에 90을 넘게 나왔다. 그럼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자주 재보십시오. 자주 재봐서 이렇게 나오는 빈도가 30%, 50%를 넘어간다. 명백한 고혈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30에 80을 넘는다.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고혈압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정상이냐? 120에 80을 안 넘어야 돼요. 제가 10분 정도 쉬고 2분 정도 명상한 다음에 재라고 했는데
일반인들 그렇게 하면 110대, 100대로 다 떨어집니다. 120에 80 이하로 떨어진 혈압이 정상혈압이에요. 그래서 그런 혈압을 자주 재봐서 본인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쌓아놨더니 나 140에 92 너무 많은데? 그럼 고혈압 환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6개월에 걸쳐서 생활습관 교정을 합니다. 본인이 고혈압이 생겼을 만한 여러 가지 몸 상태, 가장 많은 건 비만이고 운동 부족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특히 젊은 나이일 때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그 6개월 이상 했는데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높은 혈압이 오랫동안 몸에 축적되는 게 혈관 변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6개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과거 특히 어르신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가운 입고 청진계로 수은 혈압계로 재주는 게 진짜 혈압이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부정확한 혈압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전자식 자동혈압계는 이미 수은 혈압계와 완전히 기술적으로 동등한 상태입니다. 고혈압은 우리 몸이 혈액을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입니다. 그게 가역적인 상태이면 기능적 고혈압 상태니까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높은 혈압은 우리 몸의 여러 장기 중에 뇌가 제일 견디기 힘들어요. 수년, 수십 년 높은 혈압이 몸에서 필요해서 올렸다 하더라도 뇌혈관은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혈압을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유지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혈압에 노출된 기간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혈압이 여러분들의 흉터처럼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됐을 때 흉터로 남게 됩니다. 나중에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 혈압을 인생에서 얼마나 꾸준히 유지하느냐, 그거는 재는 사람만 알 거 아니에요. 재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증상이 없고 젊을 때부터 혈압을 반드시 20대부터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꼭 혈압을 20대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함께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혈압계 하나 사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꾸준히 재보시고 본인의 혈압 상태를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걸음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디에 사시는지, 몇 살이신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등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